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의 논란 속 후퇴, 연방 직원 이메일 사태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기반으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원할까? 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EU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공식 입장 나토는 안 되지만 EU는 괜찮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EU 가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선택이라며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푸틴 대통령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 침공을 했지만 이제 와서 EU 가입을 인정한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EU 가입이 러시아에 유리한 이유, 내부 분열 유발 가능성. 현재 유럽연합 EU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문제로 불만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관세를 면제했지만 이로 인해 폴란드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자국 시장을 침범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곡물 생산국 중 하나로 EU 내에서 식량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도 반발하면서 EU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열은 러시아에게는 큰 이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럽이 하나로 뭉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싸우느라 힘을 분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적 이득 유럽 시장으로 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유럽 시장과의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교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크림반도 등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우회 거래로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몰도바의 칠러분리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보면 이곳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EU 시장과 연결된 무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경제적 체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 친러 정부를 세울 가능성 EU 내부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친러 성향의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선거를 강제적으로 치르게 하고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친러 정치인인 빅토르 메드베추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정책을 펼치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러시아는 EU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서방과 재결합을 노릴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시장의 뒷문을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친러 정권을 세워 EU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EU 가입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연방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째, 머스크의 이메일 요구 업적 보고 안 하면 사임. 논란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모든 연방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업무 종료 전까지 지난주 성과를 5가지 요점으로 정리해보고 하라. 답장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한다. 머스크는 현재 DOJ 정부 효율 성부를 이끌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메일이 마치 기업의 직원들에게 성과 보고를 강요하는 것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왔죠. 둘째, FBI, 국방부, 국무부 등 주요 기관의 반발. 이메일을 받은 연방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방부, 국무부, FBI 같은 핵심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했죠. FBI 국장 게시 파텔 이런 명령을 따를 필요 없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것. 국토안보부 25만 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이메일 응답을 금지하라고 지시. 정보부 국가정보국 이메일에 답하지 말라. 즉,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머스크의 조치가 지나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후퇴자발적인 응답으로 수정. 이 논란이 커지자 연방인사관리국 OPM은 머스크의 이메일 요구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성과 보고 안 하면 사임. 수정 이메일 응답은 자발적인 것이다. 즉, 머스크의 명령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 너무 혼란스럽다. 제대로 설명도 부족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 머스크의 권한 밖의 일이다. 트럼프 측근들 역시 머스크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머스크가 연방기관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넷째, 연방정부를 기업처럼 운영. 머스크의 한계. 사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방정부도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직후 대규모 직원 해고 앤더슨과 평가 후 잔류 결정. 연방정부 장악 후 이메일을 통해 성과보고 강요.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CEO가 직원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해고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은 각 부서별로 규정과 절차가 다르고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공화당 전략가 크리스 존슨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머스크가 기업 운영 방식을 정부에 적용하려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여론 반응 DOG의 연방 지출 감축에 대한 논란.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42%만 머스크의 정부 예산 삭감, 노력을 지지, 53%는 반대, 공화당원 82%는 찬성, 민주당원 9%만 찬성.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옹호하며 그의 업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여섯째, 머스크의 정치적 실험,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머스크는 기업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려 하지만 정부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 FBI, 국방부, 국무부 같은 핵심 기관이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머스크의 DOG는 연방 지출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강경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DOG의 연방 지출 삭감 정책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지속될 것인지. 일론 머스크의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부 운영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